시장에서 다음 폭락에 대비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0년에 한 번쯤 큰 폭락이 일어나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미리 제대로 대비해 두면 투자 자산과 가족의 생활을 지킬 수 있고 금융재난이 닥쳐도 집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특히 대출이 많거나 생활비 버퍼가 없는 분들은 단기 충격 한 번에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레이트 리세션 때 많은 가정이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주식시장이 우상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시절을 쉽게 잊고 다시 올 위기에 대해 점점 둔감해졌. 그러다 보면 준비가 점점 허술해지고 반복되는 폭락에 취약해집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올바른 조치를 미리 해두면 밤에도 마음 편히 잘 수 있고 시장이 조정 국면일 때 기회를 잡아 큰 이익을 볼 잠재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장 폭락에 대비하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7가지부터 하나까지 차근차근 다룹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7번째 항목부터 시작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 분산 투자입니다. 강세장이 오래 이어지면 포트폴리오가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지나치게 쏠려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 어떤 종목이 폭발적으로 오르면 원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죠.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 포트폴리오의 5%였는데 그 종목이 연이은 급등을 거쳐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50%를 차지한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구성이면 한 종목의 급락이 곧 전체 자산의 절반 손실로 직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은 위험 부담이 크고 미래를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이 붉을 때 대박을 친 종목들이 조정 국면에서는 최대 손실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정 산업이나 섹터, 개별 기업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면 지금이 비중을 줄일 시기입니다. 만약 내일 시장이 폭락한다면 지금 보유한 자산 구조에 만족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안하다면 지금부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6번째, 마진 대출을 줄이세요. 마진은 증권 계좌에서 투자자가 보유한 자기 자본의 비중을 말하고 마진으로 산다는 것은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놓고 추가로 6,500만 원을 마진으로 더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보통 연 5% 정도의 이자를 내면서 그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하죠. 하지만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이 날 때는 달콤하지만 반대로 하락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나빠집니다. 문제는 주가가 하락하면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고 증권사는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낮은 가격에 강제 매도가 발생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평상시에는 마진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진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레버리지 투자가 광범위하게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강세장에서의 달콤함 뒤에 도사리는 위험을 잊지 마세요. 5번째, 여러 수입원을 만드세요. 수입원이 다양하면 어떤 한 수입원이 끊겨도 당장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기가 죽을 때는 소비가 얼어붙고 구조조정이나 실직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업이나 프리랜스 수입, 임대 수입, 투자 배당 등 여러 루트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면 위기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과거 불황 때 해고를 당한 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일 소득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 수입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넘어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부업을 통해 월급 외에 몇 개의 급여 통장을 가질 수도 있고 임대 수익이나 배당금으로 고정성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이 여분의 현금으로 투자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불황기에는 생활비를 메우는 버퍼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엔잡러나 소규모 임대사업 같은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설계해보세요. 네 번째, 시장에 집착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걱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재정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면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불필요하게 매매를 반복해 비용만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 큰 그림과 장기적 관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시장이 하락할 수 있지만 내년 이맘때에도 같은 상황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손실을 회복하고 높은 수익을 안겨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폭락할까 걱정돼서 투자를 멈추는 것보다 정기적 적립식 투자처럼 꾸준히 매수하는 습관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복리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두려워서 투자를 멈추면 오히려 큰 상승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계획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조정을 기다리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 실제 조정 그 자체로 손해를 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항상 누군가는 폭락을 걱정하며 투자를 중단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분산과 규칙적인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세 번째,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세요. 항상 이익만 보고 절대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며 실패를 부릅니다. 10년간 상승장을 경험한 후에는 주식시장은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르기만 할 거라 착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언제든 20에서 30% 수준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둬야 합니다. 이 정도의 하락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투자라는 게임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었는지, 앞으로도 벌 가능성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FTF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7년마다 자산 가치가 2배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 수익률을 감안하면 간헐적인 하락은 포트폴리오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시장이 크게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재무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은 결국 두려움을 밀어내고 매번의 시장 사이클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두 번째, 부채를 줄이세요. 부채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수입과 지출에 익숙해지다 보면 위기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좋은 수입을 벌어왔으면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두 번째 집을 위한 대출까지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의 지출은 지금의 소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급여가 크게 삭감되면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부자들이 경기 변동을 잘 견디는 이유는 수입 대비 지출을 훨씬 낮게 유지하고 수입의 일부만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현금과 낮은 고정비 비율이 있으면 수입이 줄어들어도 일산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부채를 상환해 생활을 소득보다 훨씬 낮게 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 현금을 비축하세요. 현금 비축과 완전한 비상금 계좌를 만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람에 따라 더 많은 현금을 쌓아 두어 시장이 싸게 풀릴 때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들고 있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현금을 오래 보유하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구매력이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보통 예금에 놔두면 이자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어 시간이 지나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속도라면 약 15년 내에 그 현금의 구매력은 대략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 점은 현금을 비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에서 6개월치 생활비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생활비를 제때 내지 못해 집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노리느라 안전 자금을 과소평가하고 지난 리세션 때 그 현금이 큰 도움이 됐던 사실을 잊곤 합니다.
현금은 지루하지만 위기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항상 오지는 않지만 투자자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탐욕과 단기적 시야에 빠져 주요 하락 가능성을 잊지 마시고 마치 내일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재무 구조를 정비해 두세요. 폭풍을 잘 버텨낸 사람들은 대체로 이후에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행히 폭락은 보통 오래 가지 않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견딘 사람들은 결국 수익으로 보상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